일론 머스크가 쏘아 올린 큰 공. 네, 맞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하면 처음에는 되게 황당한 얘기들을 많이 하죠. 네. 근데 그 사람이 그런 황당한 미래를 당겨와요. 결국엔 특정 산업을 대표하는 대장주가 상장을 하게 되면 그 산업 전체 밸류체인이 다 커져버리거든요. 지금 이제 AI 혁명 시기에 자동화하는 게 한 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우주라고. 왜냐면 스타링크가 있고 인공위성 통해서 이 통신망을 쏴주는 거죠. 위성 인터넷. 그거를 위해서 로켓 발사도 그동안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해왔고, 그 결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거기다 또 우주 데이터 센터까지 만들어 버리겠다. 다 연결돼 있습니다. 안보랑도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상장을 함으로써 뭐 직접 투자도 가능하지만 스페이스X에 공급하는 기업들이 있을 거고, 다양한 그 우주항공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좀 잘 발굴해서 투자를 하면 좋겠고, 근데 병목이 어디냐? 남이 안 보는 걸 봐야죠. 네, 2026년도 그야말로 한 절반쯤, 이제 조금 있으면 거의 절반을 넘어서는 그런 시기에 와 있는데요. 벌써부터 이제 하반기를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 많죠. 특히 이 증시와 관련해서는 하반기에, 그러니까 6월부터 시작해서 이른바 새 거인의 상장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크고 정말 이런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싶은 그런 우주를 향하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이제 곧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 반도체 이후에 어떤 테마가 또 우주로 갈 거다, 이런 예측들도 많은 것 같고, 이 스페이스X의 상장이 그려낼, 또 바꿔낼 미래에도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또 이 염블리의 비밀 노트에 앞서서 특별하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스페이스X의 상장이라는 거는 인류사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게 증시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고,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궁금해하는 수혜주나 섹터는 어떤 게 있을 수 있을지 오늘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사님 또 시간 이렇게 엑스트라로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네, 제가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일론 머스크가 쏘아 올린 큰 공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가장 화두가 뭐 스페이스X, 뭐 IPO 뭐 이런 이슈도 있고,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하면 처음에는 되게 황당한 얘기들을 많이 하죠. 네. 근데 그 사람이 그런 황당한 미래를 좀 재주가 좋아요. 당겨와요. 현실로 가져오는 재주가 있습니다. 결국엔. 그래서 사실 우주도 옛날엔 좀 낯설었고, 또 최근에 뭐 화성 얘기도 한번 하긴 했지만, 네, 맞아요. 어쨌든 이제 스페이스X가 상장함으로써 이건 이제 진짜 우주는 꿈은 아닌 거죠. 꿈이 아니라 진짜 현실이 됐고, 이런 특정 어떤 산업을 대표하는 그런 대장주가 상장을 하게 되면 그 산업 전체 밸류체인이 다 커져버리거든요. 결국엔.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앞으로 주식 투자자분들 관점에선 이 스페이스X 상장과 관련해서 우주 산업과 관련된 그런 또 기업들을 잘 찾아내신다면 네. 또 투자에선 좋은 기회가 생기지 않겠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생각을 오늘 이사님과 나눠보고 싶다고 생각을 했는데, 항상 이제 이사님 염블리의 비밀노트 나오셔서 말씀하실 때는 이제 스페이스X를 비롯한 이런 대형 IPO가 있으면 주식시장이 어쨌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또 이런 IPO의 상장으로 업계의 어떤 판도가 바뀌면은 그 다음에는 당연히 수혜주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 스페이스X IPO 이후의 흐름이 갈 거고, 그러면 확대되고 있는 우주 항공 시장은 정말 우리가 반도체 이후에 관심을 가져봐야 될 그런 뭐 AI 반도체 있고 스페이스X 우주, 이렇게 생각해 볼 건지 궁금해요. 근데 이 모든 게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세상이 변하고 있죠. 옛날에 2차 산업혁명 나왔고, 또 3차 산업혁명이 이제 IT 혁명이었죠. 지금 이제 AI 혁명인데, 이 AI 혁명 시기에 사실 이 우주도 다 연결이 저는 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이제 AI가 하는 거는 가장 핵심은 그거예요. 인간이 하는 일을 이제 이 기계가 다 대신하는 거죠. 네. 내가 하는 게 아니죠. 모든 걸. 그러니까 내 생각까지도 사실 AI가 해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나의 어떤 작업이나 행동들, 생각들을 자동화하는 게 한 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이 이동하는 거. 네, 요것도 자동화시킨, 사실 자율주행 같은 거 있겠죠. 거기다 로봇이 일을 또 대신해주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자동화, 아니면 이제 내가 어쨌든 이제 그 이동하는 것을 또 자동화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텐데, 거기에서 AI가 큰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 관련된 산업들은 되게 무궁무진하죠. 한데 그 중에 하나가 우주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왜냐하면 스페이스X가 이렇게 우주항공 산업에 열을 올리는 건 여러 이유가 있지만, 사실 뒤에 스타링크가 있고, 스타링크는 이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거의 궁극적 목적은 일론 머스크가 하는 사업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지금
테슬라의 자율주행차, 로봇, 옵티머스. 여기 결국엔 인간이 지시하지 않아도 알아서 움직여줘야 돼요. 그러려면 사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인공위성 통해서 이 통신망을 쏴주는 거죠. 그렇다면 끊김이 없어요. 네. 왜냐면 이게 우리가 보통 기지국이 있으면 괜찮은데 우리나라는 그래서 사실 뭐 위성 인터넷 서비스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전국에 다 깔려 있으니까. 맞아요. 우리는 근데 사실 전 세계 아직도 절반은요 제대로 기지국도 안 깔려 있습니다. 그런 데서 자율주행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성 인터넷 서비스도 상당히 좀 중요한데 그거를 이제 위해서 또 로켓 발사도 그동안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해왔고 그 결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상장까지 이어지는데 경쟁자들도 물론 많지만 스페이스X만큼 지금 잘하는 기업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다 또 우주 데이터 센터까지 만들어 버리겠다. 이거 하려면 인공위성 계속 또 띄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스페이스X는 AI랑 연결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어쨌든 상장을 한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 뒤에 상장하는 기업이 엔트로픽도 있고 오픈AI 다 AI예요 사실은. 그렇구나. 그리고 사실 스페이스X가 이번에 상장 합병했잖아요. XAI랑. 예. 그러니까 다 연결돼 있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그냥 우주로 보면 우주인데 이 우주를 또 연관지어 보면 그 근본 원인 중에 하나는 AI다. 요거랑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네. 팔란티어가 뭐 아시겠지만 방산회사지만 그 이란의 그 하메네이를 바로 없애버렸잖아요. 전쟁 첫날. 저 인공위성 도움 받은 거거든요. 예. 그게 없었으면 AI도 제대로 역할을 못했겠죠. 그러니까 못했으니까. 그런 걸 종합해 보면 이게 또 안보랑도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사업이고, 근데 이제 실제로 결과물이 IPO를 통해서 이제 나왔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 시장에 관심을 기울이시면 좋겠고, 네. 다만 이제 우리가 투자 관점에서 보면 스페이스X는 어쨌든 로켓 발사의 대표 기업이고, 근데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접근하기가 좀 쉽진 않잖아요. 맞아요. 네, 당장 뭐 접근하기 또 쉽지 않다 보니까. 막 그걸로 사기당했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네, 투자한다고 맞습니다. 비상장 샀다가 네. 그런 기사도. 그래서 참 이게 접근성이 좀 쉽진 않지만 이제 상장을 함으로써 뭐 직접 투자도 가능하지만 결국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이 될 거는 국내에서도 스페이스X에 분명히 또 공급하는 기업도 있을 거고 예, 또 스페이스X만이 아니라 다양한 그 우주항공 기업들이 있잖아요. 거기랑도 다 연결고리가 다 있는 기업들이 우리 한국에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좀 잘 발굴해서 투자를 하면 좋겠고, 근데 그 중에선 특히 좀 저는 이제 아이디어 관점에서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 병목이 어디냐. 병목.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금을 예를- 치고 기다리고. 예, 그러니까 이제 로켓을 만들 때 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아무나 못 만들고, 근데 만들어도 진입 장벽이 높아야 돼요. 지금 우주에서 우리가 보통 스페이스X라 그러면 로켓 발사체를 상상하잖아요. 네. 이렇게 떠올리는데 맞아요. 위성을 띄울 때도 어쨌든 발사체가 발사체 올라가야 탑재해서 되는 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이제 소재 아닌가. 결국엔 소재. 예, 그 소재고, 소재는 아무나 만들 수 없고 당연히 또 스페이스X 인증도 받아야 되고, 근데 한 번 인증 받으면 계속, 오래 갈 수밖에 계속. 없고, 그렇다고 이거 신생업체한테 이걸 해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좀 한쪽에서는 우리가 좀 투자 아이디어로 찾아봐야 될 게 엄청난 그 로켓의 뜨거운 화력을 견뎌내고 소재들. 그런 걸 좀 이겨낼 수 있는 정말 그런 소재들을 만들 수 우리나라가 있는, 또 그런 거 잘하는 네, 편이죠. 맞습니다. 그런 우리 한국이나 사실 어떻게 보면 중국 강국이 잘하죠. 그런 것들을 잘하는데 뭐 아시겠지만 우주항공에 미국이 중국산을 쓸 수가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네, 당연히 안보 동맹국 걸 관련이니까.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한번 우리가 아이디어를 한번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역시 같습니다. 저는 스페이스X라고 하니까 저도 막 리포트 그런 거 관심 있게 봤거든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진짜 스페이스X 투자한 개인들이 있어요. 매우 소수지만. 아, 네네. 그래서 와 진짜 좋겠다 이렇게 부러워하면서 저도 리포트 같은 거 나오면 유심히 보는데 뭐 주로 미래에셋 얘기 많이들 하시고 맞아요. 미래에셋 네. 벤처 투자도 최근에 그걸로 인해서 상승한 게 있었고 그런 얘기를 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이제 이사님은 또 다른 시각으로 봐주시네요. 네, 남이 안 보는 걸 봐야죠. 그러면 아까 이제 소재 말씀하셨는데 우주선에 들어가는 소재를 아무나 만들 수 없다. 근데 네. 그 아무나 만들 수 없는 소재를 우리나라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기업들이 네, 만들고 있는 기업들이 있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기업이 세아베스틸지죠.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새는 좀 주가가 약간 좀 이제 너무 뭐 쏠림이 좀 심해서 약간 변동성은 좀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세아베스틸 지주라는 회사가 이제 작년에 이제 스페이스X 이슈가 좀 나오면서 굉장히 이제 관련주들과 더불어서 좀 급등세를 좀 펼쳤었는데 뭐 그래서 많이 알려졌죠. 근데 이제 이름 그대로 지주사예요. 세아베스틸 지주고 예, 중간 지주사입니다. 그러니까 세아 그룹의 중간에 있는 좀 지주사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원래는 이제 특수광 만드는 뭐 세아베스틸이 뭐 하는 회사냐면 이제 자동차 같은데 특수 그 철강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만 납품하고, 그러니까 철강이 본업인 회사인데 지금은 이제 포트폴리오가 이제 좀 다변화되고 있어요. 네. 우주항공이나 아까 제가 소재 얘기했잖아요. 거기 들어가는 그 소재가 이제 초합금 소재, 특수합금이라 그러죠. 그런 거 또 방산에도 들어가고 또 원전에도 들어가는 그런 이제 다양한 소재들을 맞춘 굉장히 복합 소재 기업으로 이제 변신을 좀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최근에 어쨌든 주가가 뭐 변동성은 좀 나오지만 최근 1년 동안 주가가 한 120% 정도 올랐었거든요. 아, 그 그래요? 이유가 뭐냐면 이제 특수광, 본업은 특수광인데 이거는 업황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본업만 계속했다면 주가도 부진했겠죠. 근데 결국에 이 회사가 그동안 사실 굉장히 그동안 이제 사업 전략을 잘 짰던 거죠. 이 시장이 커진다. 그리고 우리가 잘하는 걸 더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주항공 방산 소재 사업을 착실히 준비를 해나갔고, 그런 것도 이제 하나씩 가셔야되면서 성장형 소재 플랫폼 기업으로 시장이 이제 다시 평가를 하기 시작했던 거죠. 거기에 또 스페이스X 상장 일정들이 좀 나오고 이런 기대감들이 작용하다 보니까 네. 시장에서는 이제 세아베스틸 지주도 뭐 단순 특수광 회사가 아니라 우주항공주로 좀 분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좀 주목을 받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말씀하시니까 최근에 카펜터라는 미국 기업 관련해서도 기사가 났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뭔가 이런 특수 합금 이런 거를 소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도 이게 사실 뭐 엄청나게 좀 독점적인 시장은 맞는데 만드는 회사가 많지 않고요. 그리고 뭐 기술력만 있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에요. 인증을 또 받아야 되는데, 이제 미국에도 카펜터라는 회사가 좀 유명한 회사가 있는데, 결국 이 특수합금 요게 이제 우주항공 쪽에 특수 소재로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근데 그거를 선점하는 기업들이 당연히 기업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시장은 점점 커질 거 아니에요. 그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병목에 지금 놓여 있는 상황인데, 네. 그 병목을 누가 틀어지느냐, 요게 좀 핵심인데, 미국엔 대표적으로 카펜터라는 그런 기업이 있고, 근데 국내에서도 그런 사업을 이제 지금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세아베스틸 지주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지주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네. 이게 좀 예전 같으면 지주가 좀 그죠.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최근에 있었던 일이에요? 지주 그러니까 그 회사로서는? 변화의 출발점은 2022년부터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때 지주사로 전환을 했거든요, 당시에. 그래서 그때 이제 단순히 지배구조 개편만 한 게 아니라 자회사를 이제 투자, 관리, 기능을 좀 강화를 시키고, 또 한쪽에선 신성장 사업을 발굴해서 투자 포트폴리오 이제 다각하려는 그런 이제 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지주사에 대한 인식이 되게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중복 상장도 못하게 됐고, 요즘에 뭐 LG, SK 뭐 지주사 주가 엄청 올랐잖아요. 네, 근데 당시에는 지주사 하면 일단 할인 받습니다. 시장에서 지주사를 높게 평가를 안 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좀 약간 이제 시각 자체가 조금 어떻게 보면 지주사에 대한 시각이 사실은 당시만 부정적인 시각이 좀 많았었어요. 그래서 역시 당시에도 뭐 세아베스틸 지주도 그냥 특수광하고 네. 뭐 이런 포트폴리오 이런 사업 구조를 제시를 했지만 시장 반응은 좀 시큰둥했죠. 예, 근데 이제 2단계 2023년 24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기 시작을 해요. 이제 우리 보여주겠다. 뭐 우리가 이렇게 말로만 한 게 아니라 미국의 SST라는 곳을 좀 투자, 이따 좀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아, SST 네. 투자, SST? 또 니켈 기초 내열 합금 사업, 글로벌 항공의 OEM 인증 이런 것들은 좀 가시적인 어떤 투자나 이런 어떤 결과물이 나오면서 시장이 좀 인식이 이 회사 좀 특수광만 하는 회사가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조금씩 달라졌고, 그러다가 이제 3단계로 진화했던 게 작년부터죠. 작년에 스페이스X 이슈도 나오고, 또 우리나라 우주항공주들이 하나의 좀 테마로 엮여서 굉장히 또 주가가 좀 괜찮았었어요. 그러면서 거기 중심 물론 스페이스X라는 기업이 있었지만, 네. 그래서 작년부터 세아베스틸 지주도 이젠 특수광이 아니라 앞에 우주자가 붙어요. 이 회사를 항상 떠올리면. 그래서 이게 인식 변화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현대차 하면 자동차로 받아 이제는 뭐로 보죠? 로봇. 다 로봇 네. 덕분 얘기. 이사님 덕분에. 네, 그래서 더 완전 밸류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프레임을 바꾸는 게 너무 중요한데, 그게 기업이 혼자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시장이 인정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됐던 사건 중에 하나가 결국엔 이제 스페이스X에 대한 네. 기대감이고, 그러면서 이제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도 이 회사를 바라보는 평가가 달라져 버린 거죠. 그래서 주가도 좋았고 어쨌든 기업 가치도 좋아지면서 재평가를 이제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SST라는 기업이 뭔데요? SST는 세아베스틸 지주의 미국 손자 회사인데, 한마디로 지금 미국 텍사스 주에 공장을 지금 짓고 있어요. 특수합금 공장. 한마디로 특수합금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죠, 미국. 예, 미국에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부지가 이게 18만 제곱미터라고 하는데 축구장 25개 정도 되는 크기라고. 진짜 특수 강의가 봐요. 네, 우리가 피지컬 AI도 처음 들었을 때 저게 뭔 소리야 이랬죠. 그잖아요. 귀에 익숙하지 않으면 맞네요. 처음엔 다 어색해요. 근데 지금은 피지컬 AI면 그냥 다 로봇 떠올리는 것처럼 익숙해지시면 어렵진 않고요. 근데 여기서 저는 핵심은 이 회사 입지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이게 핵심이에요. 있는 곳이요? 예, 텍사스고 텍사스가 어딨죠? 스페이스X 본사도 있잖아요. 테슬라의 본사도 그쪽으로 다 옮겨버렸고 네. 한마디로 지금 텍사스가 굉장히 떠오르고 있죠. 예. 그래서 제가 재밌게 봤던 예능 중에 하나가 넷플릭스 이서진 씨 나오는 달라스에 가서 했던 그거 너무 재밌게 봤는데 거기서도 얘기하는 게 텍사스가 떠오른다. 텍사스. 이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에 텍사스에 우리나라 삼성 파운드리 공장 2개나 있어요. 오스틴에도 있고. 예. 오스틴, 그러니까 맞아요. 이제 거기가 미국의 새로운 신흥 어떤 이제 첨단 산업의 이제 메카가 되고 있어요. 원래도 부자주였잖아요. 네, 맞아요. 석유 때문에. 유전으로. 예. 맞아요. 근데 이제는 그 돈 가지고 거기에 이제 첨단 산업들이 쏙쏙 들어오면서 그렇구나. 바뀌고 있죠. 근데 어쨌든 이런 소재들을 공급하는 기업은 그런 대기업 옆에 있어야 되거든요. 지리가 되게 중요해요. 가까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뭐 시제품 테스트도 하고 피드백도 빨리빨리 받으면서 네.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적게 공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요금도 미국 평균보다 낮은 편이고 예, 에너지도 풍부한 지역 중에 하나죠. 그래서 SST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좀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자회사 얘기 많이 하는데 손자회사까지 얘기하니까 되게 네. 그렇죠. 뭔가 되게 구조가 복잡하구나 약간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제가 아까 특수강의 니켈 기초 내열 합금인가요? 라고 말씀을 네. 드릴 정도로 이게 정말 생소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도대체 어떤 건지를 설명을 간단하게라도 네.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니켈기 그다음에 초내열 합금 이렇게 띄어 쓰시면 돼요. 아, 그래요? 니켈 기초 내열 합금도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좋아? 이게 당연히 니켈 그렇게 초내열 합금. 이게 아, 뭐냐면 그러니까 기는 뭐냐면 그냥 한번 분류해요. 니켈을 주성분으로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소재를 쓰면 여기다 뭐 주석이면 주석기 뭐 이러겠죠. 그러니까 이건 니켈기는 니켈을 주성분으로 해서 천도 있죠. 천도면 엄청 뜨겁잖아요. 거기서 이제 극한의 열과 압력을 견디는 특수 금속이에요. 그래서 우주에 갔을 때.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견뎌내는. 뭐 여러분도 영상 보셨잖아요. 여기가 얼마나 뜨겁겠어요. 맞아요. 이걸 견뎌야 돼요. 이게 이제 천도가 넘기 때문에 이걸 못 견디면 그냥 녹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고온에서도 강도를 유지하면서 부식돼서도 안 되고 산화돼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트 엔진, 터빈, 로켓 엔진, 연소기, 뭐 가스 터빈, 발전용 이런 데 다 들어간다고 좀 보시면 되겠고, 이런 걸 공급하면 되게 좋은 점이 일반 범용관 같은 경우 이제 평범한 이제 그 강판 같은 경우는 톤당 100에서 150만 원 정도를 받는데요. 근데 이 항공우주에 들어가는 초내열 합금은 톤당 일단 3천만 원부터 출발을 해요. 와. 그리고 1억 원 이상을 호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싼 이제 제품이 되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증권가에서도 공장이 정상적으로 이제 가동이 들어간다면 매출만 최소 2천억 정도 나올 걸로 추정을 하고 있고, 또 아까 이제 미국의 카펜터 얘기하신 것처럼 네. 카펜터랑 ATI랑 이제 강자들이 여기 꽉 잡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세아비스테 지주가 들어가기가 만만치는 않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전략을 좀 세워야 되는데, 그래서 이 중간 가공재 시장을 이들이 하는 거를 바로 정면으로 치는 게 아니라 요걸 하는 순서가 있어요. 만드는 순서. 거기서 이제 카펜터나 ATI가 잘 하지 않는 분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합금과 3D 프린트용 분말 쪽이라고 하는데, 이걸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저도 이거 어려워서 제가 따로 뽑아왔어요. 처음이 인곳은 그 덩어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합금을 녹여서 만든 원료 덩어리. 사실 반도체도요, 그 웨이퍼 동그란 거 만들 때 이 덩어리 있죠. 실리콘 덩어리를 이렇게 얇게 슬라이스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처음에 그 원료 덩어리를 만들고, 두 번째로 하는 게 밀 프로덕트라 그래서 이 덩어리를 눌려버려요. 쫙 눌러서 이제 얇게 만들겠죠. 이 2번을 하는 게 바로 이런 카펜터나 ATI 같은 이 기업들이 여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분말로 만들어요. 아주 네. 고온 가루로.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부품 만드는데, 여기서 지금 이 SST가 주로 이제 여기서 이제 공략을 하는 구간은 어디냐면, 아까 말씀드린 덩어리, 처음에 모, 합금, 인곳하고 가루로 만드는 여기를 공략한 거예요. 두 번째 밀 프로덕트는 요거는 이 기존 강자들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여기를 치는 게 아니라 1번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공정, 세 번째 공정을 이제 타겟을 해서
그쪽으로 이제 전략을 좀 세워서 여기서 우리는 좀 강점이 있다. 네. 이걸 좀 부각을 시킨 거죠. 그래서 전략을 좀 잘 세운 것 같고 어쨌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올해 6월에 이제 준공이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양산을 준비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니켈기 초내열 합금도 뭐 용어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시장이 당연히 우리가 봤을 땐 이 로켓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장을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덕분에 새로운 걸 알았습니다. 니켈기 초내열 합금. 근데 저는 요즘에 좀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이 정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런 랠리를 보면서 어떻게 그 옛날에 우리나라가 반도체를 할 생각을 했을까. 정말 너무 대단하다. 그런 맞아요.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도 보면은 이게 조금 어떻게 이런 거를 하려고 생각을 했을까, 처음에. 이게 뭐 스페이스X가 있을 거라고 알고 한 게 아닐 텐데. 그래서 참 우리나라 대단하다, 이런 거 이렇게 사업 아이템으로 발굴하고 거기에 계속 밀어붙이는 것들은. 근데 이게 또 한 번 가면 반도체도 그렇지만 진입 장벽이라는 게 또 있으면 더더군다나 그만큼 더 그런 회사들은 오래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항상 뭘 볼 때 병목이 되게 중요해요. 병목. 공급이 많으면 안 돼요. 경쟁자가 많으면 여러분들이 뭐 만약에 여의도에서 세탁소를 운영을 하세요. 근데 나만 해요. 어떻게 해요? 대박 나겠죠. 그렇죠. 근데 잘 된다는 소문이 다 들려요. 그럼 여기저기 차리면 맞아요. 내 파이는 없어집니다. 점점. 그러면 이 세탁 시장이 커져도 나눠 가져야 되면 밸류에이션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삼성하이닉스가 왜 좋냐면 전 세계 메모리 회사 3개밖에 없잖아요. 이 셋이 똑같이 만드는데 수요는 매일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제 다 가져가는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시장도 우리가 바라야 될 거, 그럼 수요는 좋은 거 알겠다. 공급은 어떨 거냐. 공급이 늘면은 사실 또 우리가 투자 관점에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근데 공급자가 갑인 시장이라고 하더라고요. 뭐냐면 글로벌 초합금 시장이 이제 앞으로 굉장히 커질 텐데, 특히 이제 항공 쪽에서 보잉 에어버스 수주잔고가 지금 12년째 달하고 있고, 우주 산업은 연평균 15%가 넘는 성장을 하고 있고, 또 방사는 나토가 국방비를 GDP 5%까지 올린다고 했고, 또 가스터빈은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로 굉장히 중요성이 커지는데, 이게 다 전방 산업들이거든요. 이 시장의 수요가 계속 커져요. 근데 이런 수요 속에서 공급은 늘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일단 공장 짓는데 2에서 3년. 지금 SST도 아까 텍사스에 짓는 게 24년 3월에 착공했거든요. 2년 3개월 만에 이제 완공이 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좀 돼 있고, 또 인증받아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테스트도 해봐야 되고. 그게 한 2, 4년 걸린대요. 그리고 지금 카펜터 아까 경쟁사 있죠. 여기 이런 게 투자해서 제일 좋아요. 이런 기업들이 뭐가 좋냐면 납기일이 길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못 만들어서가 아니라 지금 주문을 하면 50주나 60주 후에 택배 배송이 가능하대요. 밀린 거예요. 지금 너무 주문이 많아요. 조선사 생각나요. 네, 갑자기. 맞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이 아니라 시간과 인증이 진입장벽이 돼버리는 이런 산업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이미 이런 관문들을 과거에도 이런 기업들의 어쨌든 수주를 좀 따내면서 이런 관문을 통과한 세아 입장에선 어떻게 보면 이제 강력한 경제적 해자가 좀 될 수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적 해자는 투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경제적 해자가 있으려면 그만큼 투자가 길고 오래돼야 되는데, 참 그럴 때 이 산업의 동향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안목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그러면 이렇게도 생각해 볼게요. 저희가 스페이스X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런 우주향 기업들, 또는 말씀하신 아까 소재 플랫폼 소재 기업, 성장형 소재 플랫폼 기업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기업들은 결과적으로는 우주 항공뿐이 아니라 결국 방산, 뭐 원전 이런 안보의 영역하고도 맞닿아 있게 되나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제 여기서 그 우주항공만 있는 게 아니라 회사 중에 지금 이제 세아베스틸 지주에도 여러 자회사들이 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예를 들면 방산 쪽은 세아창원 특수광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가 1998년에 K9 자주포 있죠. 이거 뭐 K9 자주포는 뭐 베스트셀러 아닙니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제 많은 수요가 있는 제품인데, 요걸 시작으로 해서 K1, K2 그 전차, 포열, 그다음 총열, 미사일 연소관 이런데 거기도 다 특수광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공급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지금 무기가 굉장히 해외에서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런 거에 또 기초 소재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소재가 버텨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오래전부터 세아차원 특수광이 국산화를 해서
공급을 해왔기 때문에 방산 쪽에서도 일단 인정을 이미 오래전부터 받아왔고, 또 거기다가 원전 쪽에서는 세아베스텔이 사용 후 해결료 건식 저장 용기라고 하는데 이게 CASK라 그래요, 용어로. 근데 요것도 작년에 좀 많이 이슈가 좀 되긴 했었거든요. 작년에 원전 이슈가 좀 컸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원전 같은 경우는 핵연료를 사용한 다음에 그걸 저장을 따로 해놔야 되거든요. 특수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사업도 지금 이제 그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인증도 받고 완제품 수출 경험까지도 갖췄고, 아마 본격적인 매출은 내년부터 나올 걸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세아항공 방산 소재라고도 있어요. 이 회사는 이름에서도 뭐 여러분 딱 느끼시면 항공방산. 그러니까 보잉에 또 납품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2025년 12월 보잉과 항공기용 고강도 알루미늄 합금 소재 장기 공급 계약. 요새 그 반도체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장기 공급 계약 얘기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LTA라고. LTA. 여기도 이미 맺은 거죠, 그런 거는. 보잉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보잉만 그런 게 아니라 뭐 로키드 마틴, 에어버스 이런 데서도 인증을 다 받아놨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제 오늘 우주 얘기를 좀 하고 있지만 네. 우주를 우주를 떠나서 이미 세아그룹 자체가 이 세아베스텔 지주의 자회사들이 지금 예전부터 방산 또 아까 항공 또 거기에 이 원전 같은 상당히 중요한 기반 산업이죠, 국가. 여기에 핵심 소재들을 이미 그냥 뭐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이미 예전부터 납품을 하고 인증까지 다 받아놨기 때문에 상당히 좀 그동안 준비를 잘해왔고, 이 준비된 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 진출해서 이제 우주항공까지 네. 나아가는 그런 그림을 좀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사님 말씀드리면서 B2B라서 진짜 일반 소비자로서 많이 몰랐던 것들을 배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진짜.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그 스페이스X의 상장이라는 그런 계기를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봤고, 또 덕분에 어떤 새로운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와 우리나라의 또 굉장히 글로벌을 향해 가고 있는 기업을 하나를 발굴을 해보는 지금 그런 기회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혹시 이사님께서 좀 더 관심 깊게 볼 만한 그런 이사님의 픽이 있을까요? 이번 상장 관련해서. 사실 초기에는 이제 우주항공과 관련돼서 지금 기대감들은 높은데 사실은 좀 시장 입장에선 좋은 건 아니에요. 시장 입장에서 수급을 빨아들여 버리니까 다른 기업들은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 네. 동정 업계도. 왜냐하면 이제 스페이스X를 사야 되니까 네. 의무적으로. 근데 오히려 이제 그런 변동성이 나온다면 저는 알짜 기업을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빠질 때가 오히려 왜냐면 그건 알짜기업이. 수급 때문에 빠지는 거거든요. 근데 본업의 경쟁력이 탄탄한 기업들은 괜찮다고 보고, 저는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우주는 이제 꿈은 아니잖아요. 현실인데, 근데 거기서도 돈 버는 기업이 있고 돈을 못 버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냥 단지 기대감만 가지고 오른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 우주 산업은 되게 어렵습니다. 얼마 전에 그 아마존에 블루 오리진이 폭발 사고 났어요.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페이스X가 진짜 대단한 기업인 거죠. 그게 이제 견디지 못하고 폭발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산업은 아니고, 그 얘기는 결국 스페이스X라는 이런 밸류체인에 속하게 된다면 상당한 또 인증 마크가 되는 거고, 물론 거기에 뭐 공급을 한다고 해서 스페이스X가 알려주진 않습니다. 절대 비밀이기 때문에 공개는 절대 안 돼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 세아베스텔 지주도 작년에 그런 이슈가 있었어요. 이거 공급하는 회사 아닌가, 그런 뭐 루머들이 돌긴 했는데 알 수는 없어요, 사실은. 이제 증권사 보고서에도 몇 개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들이 그런 점은 좀 유의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국에도 지금 여러 기업들이 막 거론은 돼요. 근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스페이스X가 공개하지 않는 이상은 명확히 알 수 없고, 그리고 회사도 절대 얘기를 하기가 어렵죠. 그게 이제 비밀 유지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세아베스텔 지주 같은 경우에도 그럼 증권사들의 보고서를 통해서 이렇게 좀 알려지기 소개가 됐었어요, 당시에. 근데 그건 이제 추정이다 보니까 네. 우리가 100% 그런지는 뭐 명확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기업이니까. 근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어쨌든 이제 우주항공사를 바라볼 때 여기도 실제 이제 현실이 되니까 그냥 막연한 기대보다, 그러니까 저는 세아베스텔 지주나 또 국내에도 이런 비슷한 기업들 찾아보시면 있을 텐데 명확한 스케줄이 나와서 가는 기업들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두루뭉실한 얘기가 아니에요. 뭐 언제 공장이 완공되고 이런 인증들을 갖고 있고, 또 자회사들도 지금 탄탄하고 실적도 이미 어느 정도 검증이 돼 있고 그 기반 위에서 뭔가 쌓아 나가는 거잖아요.
그거랑 그냥 아무것도 없고 여전히 적자고 그냥 단지 기대감만 갖는 건 되게 다른 문제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우주항공주들 바라보실 때도 산업 분야 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 인공위성 만드는 기업도 있고 거기에 위성 안테나 만드는 기업들도 있고 되게 맞아요. 다양해요. 네. 밸류체인들이. 근데 거기서 핵심은 돈을 버느냐, 그리고 주요 큰 기업들과 거래를 실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런 거 보시고, 그 다음에 어쨌든 되도록이면 진입 장벽이 높아야 돼요. 경쟁이 약한 거. 네. 네, 이런 쪽을 한번 잘 찾아보셔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세아베스텔 지주도 오늘 좀 많은 말씀들을 좀 해드렸지만 결국엔 세아베스텔이 또 좋냐 나쁘냐를 떠나서 우리가 투자 관점에서는 되게 이런 유형의 기업들을 한번 잘 발굴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회사가 2022년부터 지주회사로 전환했고 당시에는 좀 평가절하됐지만 전환한 목적은 분명했죠. 이제 성장을 인정받고 싶다. 근데 그걸 말로만 한 게 아니에요. 행동을 반드시 보여줘야 돼요. 근데 그런 결과물들이 바로 나온 게 아니라 되게 오래 걸려요. 투자자들은 그런 걸 발표했을 때 당장 뭐가 바뀌길 바라지만 안 그래요. 기업이라는 건 이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년, 24년도에 기초 작업을 잘했고 25년부터 이제 시장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죠. 여기 이제 우주 쪽에 이런 특수학금, 이 시장 커질 것 같은데 또 스페이스X도 상장하게 되면서 네. 프레임이 바뀌면서 이제 재평가를 받고 있는 좀 그런 구조인데, 그래서 더 이상 이제 특수가 회사는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에도 사실 본업이 나쁘다가 아니라 좀 정체된 업종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포스코홀딩스도 사실은 철강이라는 산업 자체가 정체돼 있죠. 어떻게 보면 뭐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 네. 리튬 사업을 예전부터 준비해서 최근에 결과물들이 나오고 있고 맞아요. 그런 기업들이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이런 세아베스텔 지주에도 좀 명확히 보이는 것 같아요. 우주항공, 방산 이런 또 초합금 성장 포트폴리오로 방향을 잘 잡고 지금 그거를 좀 키워가고 있는데 이제 남은 숙제는 그거죠. 이런 것들에 대한 결과물들이 실제 이제 숫자로 나와야 되겠죠. 이 사업부들의 숫자들이 정확히 찍힐 때 시장은 한 번 더 좋은 평가를 내리지 않겠냐. 그래서 그거를 잘 해주는 거는 역시 기업의 몫인 것 같고, 또 그런 이 투자자들의 숙제는 그거죠. 이런 기업들을 발굴을 하되 계속 그 성적표를 잘 점검을 하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 잘하고 있는지 아닌 건지 이거를 우리가 항상 잘 관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끊임없이 공부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관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은 아이디어가 맞는지도 한번 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페이스X의 상장과 연관해서 우리나라의 기업이 이렇게 그 관련 기업으로 어쨌든 언급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그래도 있는 일이라고 네. 생각이 들고요. 네. 어쨌든 이 스페이스X의 상장 이후에 그러면 또 일어날 시장의 변화, 그리고 저희가 또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를 이사님이 알려주신 관점을 토대로 네. 한번 또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스페이스X를 통해서 또 그 주변의 수혜주들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이제 새롭게 공부하는 방식을 하나 더 배운 것 같고요. 이사님 시간 또 이렇게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렇게 뭔가 큰 계기가 있을 때 저희가 공부할 수 있는 좀 거리들을 이사님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